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개그 프로에서 왜 이런 걸까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의 경찰이 뭐 이제 뭐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도 뭐 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마치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이 제2요구권 뭐 이런 거와 다 때를 맞춰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결정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뭐 수사 결과 발표의 대부분이 거의 뭐 그 판결문을 읽는 것 같이 오히려 임성근 그 제1사단장에 대한 모든 걸 해명해주는 그런 결과를 쭉 이야기하고요. 몇 가지 뭐 지위가 없었고 지도는 있었으나 지위는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수중수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명령이 없었지만 전후 과정에 카톡에 남아있는 사항으로 보면 수중수색을 하라는 거 바투판식 이 조사를 하라는 거 이런 것 자체 압박이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불송치를 해버리면 이게 재판을 받아야만 또 수사와 재판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 경찰이 마치 판결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 발표문을 듣는데 하가 치밀으면서 야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국민들이 뭔가 신뢰를 보내려고 하다가도 야 안 돼 경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개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말 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다시 한번 그런 걸 실어주는 결과의 발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생병 특검법 제2요구안 의결이 됐고요. 이제 오늘 중 아마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재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속도를 내는 걸 보면 이른바 이제 논란이 됐던 대통령 경로설, 뭐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사단장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입장으로는 위헌을 더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만 반박이 가능한 게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추천 특검에서 수사팀장 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위헌에 의한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거 사과하시고 그런 입장 내면은 조금 양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수사 외압만 특검을 좀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경찰의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나온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통해서는 최혜병의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까지도 이제 특검에 더 넣어야겠다. 그 특검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권한은 사단장이 부리고 책임은 부대장이 진다? 이렇게 신상필벌을 거꾸로 할 수 있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비 오는데 현장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 보면은 내려와가지고 왜 물에 안 들어가냐고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임성근만 불송칩니까? 이러니까 경찰이 권력의 애완견 소리를 듣고 견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찰을 뭐 원래부터 저는 불신했던 입장이지만은 이런 식의 결과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뭐 차가운 핫초코라고 할까요? 완전히 허용모순 같은 비공개 브리핑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330여일 만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권력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춤형으로 저는 수사의 아웃소싱을 받아서 해간 거 아니냐. 결국 이걸 통해서 뭐 경북경찰청장이나 일부 승진할 사람들이 나오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거는 이제 보도 자료만 내놓고 질문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어찌 보면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경찰이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몰랐나. 그래놓고 전부 다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모든 힘들을 경찰한테 줄 이유가 있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경찰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보란 듯이 그러니까 특검할 뭐 내용이 생겼다. 경찰이 저렇지 않냐.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법사위 최우선주의자 아닙니까? 검찰 힘 빼고 경찰은 불신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고 그럼 뭐 전부 다
법사위에 불러다가 혼내는 이게 답입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사법 체계라든지 수사 체계 자체를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사실은 경찰한테 힘 모아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 보인 모습은 이거야말로 사실은 배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TK 지역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뭐 누가 누구를 뭐 비판하고 할 건 없지만 이 지역주의가 남아 있고 또 그런 형태에서의 말하자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아주 아전인수격 또 근시안적 시각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인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해 왔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그 회수하기 전에 처음에 경찰이 받아갖고 수사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뭐 국민 모두가 다 알듯이 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결과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견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지적대로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결과를 놓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이 최근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최혜병 특검을 관철시킬 의지나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자꾸만 그게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온 당력을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검사 탄핵이니 온갖 거를 다 벌려놓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막 뭐랄까요 코너로 모는 식으로 막 이렇게 속도전을 해가는 걸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 최혜병 특검을 계속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놓고 다시 제2요건 부결되고 또 다음 회기 때 또 이런 식으로 한 1년, 2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의 이탈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네. 그런 노력을 하려면 지금 누구죠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그런 특검 제3의 그 특검 추천 이런 거라든지 김재섭 국민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에서는 또 그 변협 쪽에 추천권을 주자는 이런 안들을 가지고 같이 국민의힘 끌어들여서 논의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혜병 특검법을 관철시키면서 특별검사가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제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이걸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다소 이제 비판적인 댓글들이 더 많습니다.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온 기관이 총동원된 거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상했던 결과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맞나 이런 의견. 국민들은 더 못 믿겠다. 책임지는 윗선이 없다는 것. 자, 임성근 사단장 지키려고 애쓴다. 자, 그래서 특검으로 확실한 진위를 가리자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박대령이 일주일 수사에 8명 입건했는데 11개월 수사했는데 무조건 부인할 수 있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그럼 지금 특검하자는 목적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 유죄다 결론 짓고 하자는 건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경찰도 안 믿고 검찰은 부정하고 공수처는 의미 없다고 하고 사법부도 안 믿고 뭐 어쩌라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된 건데 여기에 이제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신은규 변호사.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시도별로도 이제 경찰청에 설치가 돼서 이제 조금 좀 조항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저는 경찰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뭐냐면은 이 정말 전 국민적 관심 사안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은 지금 보도된 것만 봐도 충분히 의심스러워 보여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게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인가?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도 만약에 지시했다라면 이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마치 경찰이 본인이 검사인 것처럼 내지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판사인 것처럼 아예 그냥 임성근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애를 시켜버린 전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 입이 10개라도 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에서는 최소한의 당연히 판사의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사안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좀 면죄부를 주는 내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아까 진수희 장관님 말씀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게 처음에 경찰이 신뢰 자체를 떨어뜨린 게 수사 외압 있지 않습니까? 기록 회수할 때 경찰 스스로 기록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찰은 이미 권력에게 사실상 한 수 접고 들어간 수사였기 때문에 저는 불씨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